어르신들, 요즘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에 부치거나 잠깐만 서 있어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천근만근처럼 느껴지고요. 젊었을 때는 펄펄 날아다녔는데 이제는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늘 불안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게 되는 나약한 자신을 마주할 때마다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외출도 줄어들고 집에만 있게 되면서 활력도 잃기 쉽죠. 하지만 이런 걱정들이 정말 우리의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올해 92살인데요. 여전히 산책을 즐기고 시장에 가서 무거운 짐도 너끈히 들고 올 만큼 단단한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강철 다리를 가졌다고 말하곤 하죠. 제가 이렇게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는 데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상한 운동이나 값비싼 치료법이 아닙니다. 바로 매일 한 숟가락씩 꾸준히 챙겨 먹는 5가지 필수 영양소 덕분인데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단순히 다리 근육만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활력을 되찾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강철 다리를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 그 5가지 중요한 영양소와 실천 방법을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노년이 얼마나 더 활기차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 깜짝 놀라게 되실 거예요. 그럼 대체 그 한 숟가락의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매일 챙기는 5가지 필수 영양소 중 첫 번째는 바로 비타민 D와 칼슘입니다. 이 2가지는 마치 짝꿍처럼 함께 작용해서 우리 뼈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는 점점 약해지고 골밀도도 낮아지기 쉬운데요. 이게 바로 골다공증 같은 무서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고 한번 부러지면 회복도 더디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죠. 그런데 단순히 뼈만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타민 D는 근육 기능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져서 넘어지기 쉬워지는 겁니다. 제가 92살에도 이렇게 튼튼한 다리를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이 비타민 D와 칼슘을 꾸준히 섭취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비타민 D와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필요한 비타민 D를 스스로 합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아침 햇살을 맞으며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것은 비타민 D를 보충하고 가벼운 운동까지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햇볕을 쬐기 어렵고 피부 노화 걱정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럴 때는 음식으로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등푸른 생선, 예를 들어 고등어나 꽁치, 연어 같은 생선이 대표적입니다. 곰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멸치에도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하죠. 또한 우유나 두유, 찌를 둔 비타민 D가 강화된 식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칼슘 섭취를 위해서는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 그리고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 식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콩류나 해조류도 훌륭한 칼슘원이죠. 특히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멸치볶음이나 뱅어포 같은 반찬은 칼슘 섭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K2도 함께 섭취하면 칼슘이 뼈로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니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비타민 D와 칼슘을 한 숟가락처럼 쉽게 챙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햇볕을 쬐며 가볍게 산책을 하고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는 멸치볶음이나 작은 등푸른 생선 반찬을 꼭 하나씩 올립니다. 때로는 우유 한 잔이나 요구르트 한 개를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영양소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한적 여러분도 오늘부터 꾸준히 햇볕을 쬐고 비타민 D와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뼈와 근육이 튼튼해지면서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넘어질 걱정도 줄어들 겁니다. 자, 이제 2번째 필수 영양소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하면 보통 혈액순환이나 심장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강염증 관절 건강과 근육 회복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기 마련이죠.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오메가3는 이러한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운동 후 근육이 회복되는 과정에도 오메가3가 기여하여 근육 통증을 줄이고 더 빠르게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철다리라고 해도 90세가 넘었는데 관절이 안 아플 리가 없겠죠. 하지만 오메가3 덕분에 통증이 훨씬 덜하고 다리 근육의 피로도 빨리 풀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오메가3를 꾸준히 챙겨 먹으며 관절과 근육 건강을 동시에 지키고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나 등푸른 생선이 대표적입니다. 고등어, 참치, 정어리, 연어 등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등어는 오메가3가 풍부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해서 부담 없이 챙겨 먹기 좋습니다. 생선을 싫어하신다면 식물성 오메가3의 좋은 공급원인 아마씨유나 들기름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들기름은 우리 식탁에 매우 익숙한 식재료죠. 나물 무침이나 비빔밥에 한 숟가락 넣어 먹거나 김 구울 때 살짝 발라 먹으면 고소한 맛과 함께 오메가3를 손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 중에서는 호두가 오메가3가 풍부하고 콩류도 소량의 오메가4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식사 때 들기름 한 숟가락을 샐러드나 나물에 넣어 먹거나 밥에 살짝 비벼 먹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에는 고등어구이나 조림 같은 등푸른 생선 반찬을 자주 먹으려고 노력하죠. 이렇게 하면 특별히 약을 챙겨 먹지 않아도 필요한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관절이 편안해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식단에 들기름 한 숟가락이나 등푸른 생선 한 토막을 추가해 보세요.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관절과 근육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비타민 D, 칼슘, 그리고 오메가3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영양소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세 번째 필수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비타민이 모여있는 그룹인데요. 이 비타민 B군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비타민 B연, B2, B3, B5, B6, B7, B9, B21 등이 모두 중요한데 이들은 우리 몸이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리 잘 먹어도 기운이 없고 쉽게 피로해지는 경우가 많죠.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영양분 흡수율도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이런 피로감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는 신경 기능과 혈액 생성에 중요해서 부족하면 빈혈이나 신경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40이 넘었어도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 비결은 바로 이 비타민 B군을 꾸준히 섭취해왔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비타민 B군 덕분에 몸속 세포들이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고 여기 신경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죠. 활력이 넘치니 자연스럽게 움직임도 많아지고 다리 근육을 쓸 기회도 많아져 강철 다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타민 B군은 곡물, 채소, 육류, 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통곡물, 예를 들어 현미나 보리 같은 곡물은 비타민 B군이 풍부한 훌륭한 에너지원입니다. And next one. 밥을 지을 때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같은 육류와 달걀, 유제품에도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녹색 잎채소, 예를 들어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류도 비타민 B군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하니 매일 식탁에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으므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더욱 신경 써서 섭취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잡곡밥을 기본으로 하고 반찬으로는 고기나 달걀, 그리고 신선한 채소를 골고루 챙겨 먹습니다. 특히 피곤하다고 느낄 때는 돼지고기나 소고기 수육처럼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을 찾아 먹으려고 노력하죠. 비타민 B군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활활 태워주고 피로를 덜어주는 역할을 폭톡히 해주는 것을 매일 느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식단에 통곡물과 다양한 채소, 그리고 적당량의 육류를 추가해 보세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분야기보대 하루 종일 지치지 않는 활력을 얻게 되실 겁니다. 네 번째 필수 영양소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 이상의 생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뼈 건강은 물론이고 근육 기능, 신경 기능,
에너지 생산, 혈당 조절, 그리고 심장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어르신들 중에 밤에 잠이 잘 안 오거나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증상들이 바로 마그네슘 부족과 관련이 깊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해서 수면을 돕고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제가 잠도 잘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마그네슘을 꾸준히 챙겨 먹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마그네슘 덕분에 밤새 다리 근육이 편안하게 쉬고 다음날 아침에는 더 힘찬 다리로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시마, 미역 같은 해조류, 콩류 검은 콩, 렌트콩 등, 견과류 아몬드, 캐슈넛 등, 그리고 녹색 잎채소 시금치, 네일 등과 마그네슘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특히 해조류는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김, 콩, 다시마, 미역 등인데요. 이러한 해조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마그네슘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콩자반이나 두부, 된장찌개도 마그네슘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식사에 미역국이나 다시마를 넣은 반찬을 꼭 하나씩 올립니다. 단식으로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한 줌씩 먹고 저녁 식사에는 두부나 콩이 들어간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따로 마그네슘 보충제를 챙기지 않아도 충분한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밤에 숙면을 취하고 다리 경련도 줄어들면서 몸이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피로감도 덜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더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5번째 필수 영양소입니다. 바로 콜라겐과 콜라겐 합성을 돕는 비타민 C입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풍부한 단백질로 피부, 뼈, 근육, 힘줄 등 거의 모든 결합 조직의 주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콜라겐 생성이 줄어들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관절, 연골이 닳거나 근육과 힘줄의 유연성이 떨어져 통증과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연골이 약해지면 무릎 통증이 심해지고 걷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90이 넘은 나이에도 무릎 통증 없이 튼튼한 다리를 유지하는데 콜라겐과 비타민 C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콜라겐이 풍부한 식단과 비타민 C 섭취 덕분에 연골이 튼튼하게 유지되고 근육과 힘줄도 유연성을 잃지 않는 것이죠. 콜라겐을 직접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음식으로는 소뼈나 돼지 껍질, 발 같은 음식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예부터 사골국이나 곰탕처럼 뼈를 오랜 시간 툭 꼬아서 먹는 전통이 있는데요. 이렇게 끓여낸 사골국에는 콜라겐이 풍부하게 녹아 나와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뼈 건강과 원기 회복에 아주 좋은 음식이죠. 하지만 콜라겐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콜라겐을 직접 먹는 것보다 우리 몸이 스스로 콜라겐을 잘 만들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에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만큼이나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C는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귤류, 딸기, 예, 키위 같은 과일과 브로콜리, 파프리카, 양배추 같은 채소가 아주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감이나 귤 같은 제철 과일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비타민 C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주 한두 번은 사골국을 끓여 먹거나 아니면 가끔 닭발볶음 같은 음식을 즐깁니다. 그리고 매일 식사 때마다 신선한 과일 한 조각이나 채소 반찬을 꼭 챙겨 먹습니다. 특히 비타민 C가 풍부한 제철 과일은 꾸준히 먹으려고 노력하죠. 이렇게 콜라겐을 공급하고 동시에 콜라겐 합성을 돕는 비타민 C를 섭취하는 습관 덕분에 제 관절은 유연하고 편안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식단에 사골국이나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추가하고 매일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 보세요. 무릎 관절이 편안해지고 온몸이 한결 유연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활기찬 걸음을 위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92살에도 강철 다리를 유지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비결, 바로 매일 한 숟가락처럼 쉽게 챙기는 5가지 필수 영양소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비타민 D와 칼슘이었고, 두 번째는 염증을 줄이고
관절과 근육을 보호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었죠. 세 번째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책임지고 피로를 덜어주는 비타민 B군. 네 번째는 숙면과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관절 연골과 결합 조직을 튼튼하게 해주는 콜라겐과 콜라겐 합성을 돕는 비타민 C였습니다. 이 모든 영양소들을 기억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매일 다 챙겨 먹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맥볕을 쬐며 산책하는 습관, 식탁에 멸치볶음이나 등푸른 생선 반찬 하나 더 올리기, 꽃가루로 바꾸기, 들기름 한 숟가락 뿌려 먹기, 그리고 매일 제철 과일 한 조각 챙겨 먹는 것처럼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몸을 놀랍도록 변화시킬 겁니다. 제가 90이 넘은 나이에도 이렇게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젊었을 때부터 이런 좋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해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내 몸에 좋은 것을 찾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단전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필수 영양소를 매일 한 숟가락처럼 꾸준히 챙겨 먹는다면 가에게 분명 여러분도 튼튼한 다리와 활기찬 몸으로 매일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몸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활력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만의 건강 기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매일을 최고로 활기차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